월요일 유튜브 채널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1월 14일 토요일, 오늘은 미국 뉴스 저랑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이렇게 저랑같이 미국 뉴스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망고 한 분 많은 것씩 부탁드리면서, 야, 오늘도 아침에는 춥네요. 여기 캘리포니아. 굉장히 추워가지고 스웨터 입고 있고요. 지금 막 다리가, 이 발이 지금 막 얼어붙고 있고, 막 손도 막 지금 살짝 이렇게 춥고요. 네, 내일에 아마 비가 온다고 하거든요.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에는 아마도 이제 내일 비가 올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비 조심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가지고 비가 엄청나게 지금 많이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요즘 들어가지고 기후 변화 때문에, 지구 온난화 때문에 캘리포니아 이 해안에 있는 이곳에서 수증기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대기의 강을 만들어가지고 무슨 아트모스페리 리버를 만들어가지고 그 구름대가 이 캘리포니아로 넘어오게 되면서 지금 현재 비를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아마도 최근 들어서 이 폭우는 이제 마지막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내일 비가 온다고 하고 월요일 아니면 또 화요일에 또 비가 온다고 하니까 마지막 비 조심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네, 그러면서 오늘도 저랑 같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또 프론트 페이지에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먼저 한번 보자고요. 네, 그러면은 여기를 본다고 하면은 CNN 뉴스에서 또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먼저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이 델라웨어 자택 있지 않습니까? 네, 이곳에서 야, 또 기밀문서 5장이 또 발견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요. 네,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 발등에 불이 또 떨어졌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올해 대선 아닙니까? 그러니까 2024년의 대선 아닙니까? 네, 올해부터 계속해 가지고 이 선거 운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악재가 터져 나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여기 이 로이터 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이 드니프로 있지 않습니까? 이 드니프로에다가 러시아가 미사일을 또 어마무시하게 쏴댔다라는 그런 뉴스가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이 드니프로에 있는 어느 한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가 이 미사일에 맞아가지고 무너지는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구조 작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 대략 한 15명 정도를 지금 구조를 했다고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사망자들의 수는, 이 아파트가 무너진 것 때문에 지금까지 사망한 자의 수는 5명이다. at least 5명이 사망을 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네, 어제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어제랑 그리고 지금까지 러시아는 계속해가지고 미사일 공격을 또 어마무시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드니프로뿐만이 아니라 키우 있지 않습니까? 네, 키우 인근에 있는 인프라스트럭처, 이곳에다가도 계속해가지고 미사일 공격이 들어가가지고 여러 곳이 지금 파괴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진짜 제가 예전 어렸을 때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제가 어렸을 때는 이런 전쟁 같은 거를 뭐 전혀 몰랐거든요. 네, 전혀 몰랐었고, 이런 전쟁 절대로 일어나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진짜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게 진짜 오래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래 가는 전쟁을 보다 보니까 진짜 생지옥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진짜로 이 전쟁통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일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빨리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예전에 그 걸프전 있지 않습니까? 네, 92년도에 일어난 그 걸프전처럼 미국에서는 그 한 달 만에 끝내버리지 않았었습니까? 이렇게 한 달 만에 끝내버리던지, 야, 이렇게 오랫동안 전쟁을 끈다고 하면은 전부 다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네, 진짜 민간인들의 피해가 가장 크겠지만, 어쨌든 뭐 전 세계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의 가장 큰 잘못은 바로 러시아죠. 러시아 푸틴 빨리 좀 망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러면서 여기 이 BBC 뉴스에서도 지금 현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미사일로 공격을 하게 되면서 이 드니프로에 있는 아파트가 무너졌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구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을 계속해가지고 풀링아웃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진짜 생지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아파트에서 그냥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다가 미사일 맞아가지고 이 아파트가 무너진다라는 거, 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네, 얼마나 무서울지. 네, 그리고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북한이랑 이제 전쟁이 휴전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만약에 진짜로 실제로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얼마나 무서울지 진짜 상상도 하기 싫네요. 네, 빨리 전쟁 좀 끝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 이 AP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여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좀 불쌍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이 변호사가 이 델러웨어에 있는 집에서 또 기밀 문서를 발견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으면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좀 나쁜 기사들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는 왜냐하면은 트럼프가 그때 이 기밀 문서가 이제 트럼프 별장에서 나왔었을 때 바이든 대통령이 엄청나게 비난을 했었거든요. 지금 이것은 내로남불이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 기회를 포착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 공화당에서는 이 바이든 대통령을 어떻게 깎아내릴지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번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오늘 2024년도 대선에 엄청나게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USA 투데이에서도 이제 메인 뉴스로는 바이든 대통령의 자택에서 또 기밀 문서 5건이 발견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지금 계속 흘러나오고 있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발견된 숫자만 3번입니다. 3번. 그래가지고 이 파장이 좀 클 것 같네요. 그러면서 여기 KTLA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리버사이드 경찰이 레이크 엘시노에서 일어난 이 총격 사건 때문에 경찰관이 또 사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얼마 전에도 이 리버사이드, 이 미랄로마 쪽인가, 여기에서 또 총격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사망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트래픽 스탑을 했는데, 이 트래픽 스탑을 한 사람이 좀 범인이었다고 합니다. 수배자인가?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이 총격을 경찰한테 가하고 이제 도망갔는데, 그런데 이 총격을 받은 이 경찰이 사망을 했었는데, 그런데 또 여기 레이크 엘시노, 이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 또 경찰이 사망을 했다고 하니까 경찰의 순환 시대가 계속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경찰분들 좀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서 여기 investing.com을 본다고 하면은 어제 미국 주식시장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뭐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해서 마감을 한 것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한 채로 이렇게 마감을 한 거라고 하네요. 최근 들어서 일주일 새에 이렇게 5%급 거의 5%나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미국의 주식시장은 랠리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랠리 최고고요. 계속 이렇게 랠리가 이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이 블룸버그 통신에서도 여기에서도 이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뉴스를 지금 대문짝만하게 내주고 있습니다. 델러웨어 홈에서 기밀 문서들이 이렇게 발견이 됐다. 그리고 이 특검을 맡은 사람은 바로 한국계 검사인 로버트 허라고 합니다. 로버트 허가 이 특검을 맡게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으면서 과연 이 바이든 대통령의 이 기밀 문서 발견된 거 어떻게 끝날지 계속 한번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 월스트리트 조널을 본다고 하면은 이 조지 산토스에 대한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조지 산토스라고 해가지고 뉴욕에서 이 하원 의원으로 당선이 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공화당 하원 의원으로 이렇게 당선이 됐는데, 그런데 이 조지 산토스가 얘기를 했었던 게 모두 다 거짓으로 판명이 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지 산토스는 나는 이 하원 의원에서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버티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조지 산토스가 어느 한 기업을 위해 가지고 돈을 레이즈를 했다고 합니다. 투자금을 이렇게 모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 기업은, 이 컴퍼니는 SEC로부터 이제 폰지 스캠, 이 폰지 사기 있지 않습니까? 폰지 사기를 하는 그런 기업으로 밝혀졌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야, 이 조지 산토스 진짜 완전 쓰레기 중에 개쓰레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야, 이 진짜 자신이 말한 모든 경력들이 거짓인데다가 자신의 태생까지 속인 그런 사람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이런 사기에도 연루가 됐다고 하니까, 폰지 스캠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금을 다 받아들여가지고 투자금을 그냥 그 사람들한테 수익률로 이렇게 돌려주는 것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계속 투자를 받는 거, 그것에도 지금 연루가 됐다고 하니까 진짜 쓰레기 중에 개쓰레기입니다. 빨리 이 뉴욕의 하원 의원인 조지 산토스가 빨리 내려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러면서 그 옆에 이 메인 뉴스로는 이런 뉴스가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새로운 오일을 찾았다. 그리고 그 오일은 바로 칩이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으면서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칩 생산을 지금 엄청나게 많이 하려고 지금 공장 엄청나게 지금 많이 짓고 있지 않습니까? 뭐 TSMC, 삼성, 뭐 인텔 계속 해가지고 엄청난 칩 공장을 짓고 있는데, 이것이 새로운 오일이다 라고 지금 미국에서는 보고 있다고 하네요. 야, 이것을 보니까 진짜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얼마나
예전에 이런 성견지명을 했는지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의 이 삼성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이건희 회장님이 예전에 굉장히 예전에 산업의 쌀은 바로 칩이다, 반도체다라고 하면서 이제 삼성전자가 반도체로 엄청나게 급선회를 하면서 반도체로 밀고 들어가지 않았었습니까? 야, 진짜 대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한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리고 이 삼성이 이렇게 전 세계에서 인류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이것인데, 야, 이 미국도 지금 현재 미국은 지금 2022년도에 산업의 쌀, 그러니까 새로운 오일에 미국의 새로운 오일은 바로 칩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현재 막 칩 공장을 막 짓고 있는데, 야, 그런 거 보면은 진짜 한국의 삼성이 엄청나게 대단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그런 대목이죠. 진짜 예전을 본다고 하면은 한국하고 일본하고 이 반도체 생산을 굉장히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 일본이 훨씬 더 우위에 있었죠, 원래는. 그런데 삼성이, 야, 이 삼성이 치킨 게임에서 이기면서, 이 반도체 시장에서 이기면서 이 일본에서 생산하고 있었던 대부분의 이런 반도체 그런 것들을, 그런 시장을 한국으로 이렇게 가져오게 되면서 한국이 계속 이렇게 승승장구를 하고 있는데, 야, 진짜 최고입니다. 삼성 최고이고요. 계속해서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국에서 이렇게 반도체 생산을 엄청나게 해버린다고 하면서 앞으로 미래에 반도체 생산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한테는 그렇게 좋은 그런, 그러니까 한국한테는 그렇게 좋은 뉴스는 아니죠. 반도체라는 파이가 이렇게 좀 미국으로 이제 또 많이 넘어갈 것 같으니까 조금 한국이 긴장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 워싱턴 포스트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있는 여러 이 주요 도시들에다가 미사일을 떨어뜨리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키이우나 여러 이 주요 도시들에 있는 이런 인프라스트럭처 있지 않습니까? 전력망 같은 곳들, 이런 곳에다가 지금 미사일을 떨어뜨려 가지고 지금 파괴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동부에 있는 이 드니프로 지역에다가 또 미사일을 떨어뜨려 가지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드니프로에 있는 이 민간인 아파트가 무너져 가지고 여기에서 지금까지 5명이 사망을 하고, 그리고 지금 계속해 가지고 구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관련해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는 지금 이 하원 의원이 공화당에 넘어간 상태 아닙니까? 이 공화당에 넘어간 하원 의원을 어떻게 잘 핸들을 할지, 그리고 이것이 2024년도 대선에는 무슨 의미인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요. 바이든 대통령 이 행정부는 과연 이 난관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계속해가지고 이 기밀 문서들이 바이든 대통령 자택에서 이렇게 계속 발견이 되다 보니까 좀 정치 생명에는 별로 좀 안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힐 이 뉴스 채널에는 또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뉴스를 이렇게 또 대문짝만하게 내놓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이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 기밀문서 사건이 과연 민주당에는 어떻게 타격을 줄지. 예전에 이 클린턴, 이 힐러리 클린턴이 이메일 스캔들로 인해 가지고 대선에서 엄청나게 타격을 입어가지고 결국에는 지지 않았었습니까? 이것을 다시 리피트를 할지, 또 바이든 대통령이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도 하나의 또 스캔들이라고 하면 이 스캔들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이 2024년도에 대선에 또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리피트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힐러리 클린턴이 했었던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지 않나 라고도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폭스 뉴스에서도 이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뉴스를 이렇게 또 대문짝만하게 내놓고 있는데, 요번에 이 기밀 문서를 이제 발견한 게 바이든 대통령의 변호사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파에서 이것을 뭐 발견한 것도 아니고 바이든 대통령 편이 이런 것도 발견을 했다고 하니까 이게 좀 더 심각한 문제로 될 수도 있다. 만약에 공화당에서 이런 것을 이렇게 막 찾았다고 하면 훨씬 더 많은 것을 또 발견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이런 뉴스들이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바이든 대통령은 정치 생명에 굉장히 큰 문제에 직면해 있는 게 확실해 보입니다.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계속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오늘 미국 뉴스들 이 메인 채널들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뉴스가 지금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세 번째 기밀 문서가 이렇게 발견이 됐거든요.
이 트럼프를 욕을 했었던 트럼프한테 아니 무슨 기밀 문서들이 너네 별정에서 계속 나오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엄청나게 비난을 했었는데 그 비난을 했었던 게 다시 화살로 이 부메랑으로 돌아와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을 지금 공격을 하고 있으니까 좀 항상 사람은 말을 조심해야 하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뭐 어쨌든 간에 바이든 대통령 2024년도 대선에 좀 많이 좀 힘들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는 바로 지금 러시아가 또 어마무시하게 미사일 공격을 해대면서 또 민간인 아파트가 무너지는 드니프로에서 이런 일이 또 있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하고 그리고 계속 구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지금 메인으로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은 이 메인 뉴스들 말고도 또 다른 미국 뉴스들은 무엇이 있는지 제가 한번 또 말씀드려 본다고 하면은 일본 총리가 지금 미국에 와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이랑 지금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상회담을 하면서 미국에서 이 일본 총리를 극진히 대접을 해주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회담을 나누면서 한반도 한국의 이 비핵화 이 핵무기는 이제 절대로 가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재확인을 했다고 하고요. 다시 말해가지고 한국도 핵무기를 가질 수 없고 그리고 지금 현재 북한이 가지고 있는 이 핵무기에 대해서도 이제 비핵화를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제 입장을 밝혔다고 하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지금 현재 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랑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을 하는 것은 절대 반대다라는 그런 입장을 서로 확인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데 지금 미국이 일본을 이렇게 극진히 대접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중국을 견제를 하기 위함이라고 하네요. 아시다시피 일본은 다시 재무장을 한다 라고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다시 재무장을 하면서 일본이 중국을 견제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미국을 이제 도와주는 거죠. 이제 미국이 중국을 견제를 하는데 일본에서 다시 재무장을 한다고 하면은 중국을 견제하는데 훨씬 더 편하다는 그런 소리죠.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이 군사를 더 강력하게 강화를 하는데 협력을 해주겠다라고도 이렇게 서로 입이 잘 맞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일본은 미국에 와가지고 이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유럽 아메리트 여기 가가지고 지금 뭐 정상회담을 한다고 이렇게 또 뉴스에도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트럼프가 어저께인가 제가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 2017년도에 이 트럼프가 대통령에 있었을 때 핵무기를 사용을 해가지고 북한을 선제 타격을 하자라고 이렇게 밀어붙였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절을 당하니까 트럼프가 그때 엄청나게 짜증을 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트럼프는 이 자신이 대통령에 있었을 때 이제 큰 사건들이 계속 많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그렇다고 하면은 자신이 미국 역사에 큰 획을 그는 것이니까 그것을 하려고 아마도 북한에 핵을 떨어뜨리려고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만약에 핵을 떨어뜨린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국제적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절대 반대를 해가지고 핵은 떨어뜨리지 못했지만 그 당시 트럼프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핵을 떨어뜨려가지고 다른 나라들한테 너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핵을 떨어뜨린 거다라고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어떻게 공격을 당하든지 상관없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 주변의 나라들이란 한국이죠. 한국. 특히 한국. 한국이 이제 공격을 당하는 것에 이제 별다른 책임감을 전혀 느끼지 않고 뭐 될 대로 되라지 뭐 남의 나라니까 라고 하면서 핵폭탄을 떨어뜨리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국한테는 진짜 엄청나게 나쁜 대통령이 바로 트럼프입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또 계속해가지고 대통령을 했었다고 하면은 계속해서 또 북한을 선제 타격을 하자네 말자네 그런 얘기가 아마도 나왔을 거예요. 만약에 진짜로 선제 타격을 해가지고 북한에서 전쟁을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북한이 또 핵무기를 진짜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나라들한테 핵폭탄을 떨어뜨릴 수도 있거든요. 분명히 한국에 먼저 떨어뜨리겠죠. 한국에 먼저 떨어뜨리고 그리고 ICBM 발사해가지고 뭐 미국에다가도 발사하고 그랬었을 텐데 미국까지 도달을 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만약에 트럼프가 계속 대통령을 했었다고 하면은 끔찍하네요. 끔찍해요. 절대로 다시는 트럼프 같은 대통령이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 트럼프 그룹 있지 않습니까? 이 트럼프 회사, 이 트럼프 기업인 이 트럼프 그룹에 뉴욕주에서는 세금 사기에 대해 가지고 벌금을 160만 달러 매겼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뉴욕주에서는 사상 최대 금액의 벌금이라고 합니다. 이런 세금 사기 때문에. 하지만 이 트럼프 기업으로 본다고 하면 굉장히 적은 금액이라고 해요. 160만 달러는
굉장히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별다른 타격은 주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어쨌든 이 뉴욕주에서 역대급 벌금이라고 하니까 이 벌금 이외에도 계속해가지고 트럼프한테 타격을 주는 그런 죗값을 계속 좀 달게 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얼마 전에 한국의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국에 자체적으로 핵폭탄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 발언에 대해 가지고 미국 국방부에서는 이 입장을 내놨다고 하네요. 한반도에는 계속해 가지고 비핵화를 추구를 한다라고 이렇게 미국 국방부에서는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 윤석열 대통령이 핵무기를 가지고 싶다고 하더라도 이 미국에서 허락을 해주지 않는다라는 그런 소리죠. 핵무기가 계속 퍼진다고 하면은 서로 간에 엄청난 위협으로 다가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핵무기를 가지는 데 대해서는 절대 용납을 해줄 수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 튀르키예 있지 않습니까? 이 터키에다가 F-16 전투기를 판매하는 것을 지금 의회에다가 승인을 요청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200억 달러어치라고 합니다. 200억 달러. 어마무시하죠. 최근 들어가지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이 전쟁 때문에 세계 여러 각국에서 계속해가지고 군사비를 지금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국이랑 이 동맹국인 그런 나라들에서는 미국산 무기들을 계속 사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미국에서는 이 튀르키예에다가 F-16 파는 것에 대해 가지고 승인 요청을 의회에다가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블랙 라이브 매터 운동 있지 않습니까?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라는 그런 운동을 만들어낸 이 설립자의 사촌이 얼마 전에 사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사촌이 뉴욕에 갔다고 합니다. 뉴욕에 가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경찰에 무슨 제지를 받았다고 해요. 이 사람이 경찰한테 이제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 사람이 도망갔다고 합니다. 도망가가지고 무슨 뺑소니도 뭐 그런 것도 있었다고 하고 다른 차를 뭐 빼서 타려고 했었던 것도 있었다고 해갖고 그래가지고 뉴욕 경찰이 계속 쫓아가가지고 테이저건을 쐈다고 하네요. 테이저건을 쏘면서 이 사람을 계속 제압을 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테이저건을 맞고 결국에는 심장마비로 사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을 이 블랙 라이브 매터 이 창업자 사촌을 검사를 해보니까 마약성 약물도 검출이 됐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너무나 이 경찰이 과잉 진압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런데 이런 좀 과격한 흑인분들 이런 이 과격한 흑인분들은 경찰의 명령에 수응을 하지 않는 것도 그것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멈추라고 하면은 뭐 떳떳하다고 하면은 이제 경찰한테 수사를 받고 이제 경찰서에 가가지고 문제를 해결을 하면 되는데 무조건 우선 이거 뭐 하는 거냐, 너 지금 조지 플로이드를 나한테 하는 것이냐라고 하면서 막 도망가고 뭐 소리 지르고 분명히 무슨 잘못을 했으니까 이 조사를 받는 것일 텐데 흑인 분들도 너무나 과격한 게 문제가 아닌가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 그리고 경찰에서도 이제 흑인들한테 좀 더 과잉 진압을 하는 것도 맞다고 합니다. 그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둘 다 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제발 좀 이런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어쨌든 이 블랙 라이브 매터 창업자의 사촌이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고 하니까 또 블랙 라이브 매터 운동이 또 일어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남미를 본다고 하면은 페루에서 계속해가지고 시위가 일어난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시위 때문에 한 달 동안에 42명이나 사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부상당한 사람들의 수는 531명이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 페루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유혈 시위 때문에 이 페루에서 이 좌파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가지고 이제 끌어내려졌거든요. 이 대통령이 탄핵을 한 것에 대해 가지고 이 대통령을 지지를 하는 그 사람들이 지금 계속 시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유혈 진압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야, 진짜 이 페루도 지금 난리고, 그러면서 브라질 있지 않습니까? 브라질에서도 이 보우소나로 이 대통령 때문에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죠. 의사당 난입 사건, 이 트럼프가 예전에 했었던 그런 똑같은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의사당 난입 사건, 뭐 대통령궁 난입 사건, 뭐 법원 난입 사건,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브라질 대법원에서는 이 보우소나루 이 전 대통령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오케이 사인을 내줬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현재 이 보우소나루는
플로리다에 있다고 합니다. 플로리다에 있으면서 계속해가지고 SNS 서비스나 뭐 그런 것들로 계속 이 브라질에 있는 자신의 지지자들한테 부추기고 있다고 해요. 시위하라고 계속 부추기고 있다고 합니다. 대선은 사기다 라고 계속 부추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라질 대법원에서는 이것은 진짜 민주화도 아니고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이 불법 폭동에 대해 가지고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도 수사에 포함을 시켰다고 합니다. 이 보우소나루 대통령 빨리 브라질에 가가지고 죄를 달게 받았으면 하는 건 바람이면서 그러면서 또 브라질에서는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브라질 정부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썼었던 그 지출에 대해 가지고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공개를 했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지출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네요. 이 브라질 전 대통령의 이 주유비 있지 않습니까? 주유를 한번 하는데 15,000달러가 지금 들어갔다고 하고요. 그리고 한 끼를 먹는데 한 끼 식사비로만 한 2만 달러 정도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지출비가 나왔다고 하고, 그리고 무슨 빵집에 가서 뭐 10,000달러 정도 이렇게 지출이 되는 등 이 브라질의 세금을 진짜 흥청망청 쓴 것도 아니고 진짜 말도 안 되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렇게 돈을 빼돌린 것 같습니다. 브라질의 세금을 엄청나게 빼돌렸다라는 그런 정황이 포착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엄청난 비리를 가지고 있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입니다. 분명하게 이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브라질로 빨리 잡혀 들어가가지고 죄를 빨리 달게 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브라질에 있는 이런 구구파들 있지 않습니까? 정신 좀 차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러면은 미국 주식시장을 보자고요. 어제 미국 주식시장 상승세로 마감을 했고요. 뭐 엄청난 폭등세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미국의 주식시장은 6일 연속 이렇게 상승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1년 2개월 만에 최장 랠리다 라고도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만 5% 넘게 이렇게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 주식시장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제발 좀 이대로 좀 잘 좀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어쨌든 이렇게 지금 미국 증시가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완화가 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에, 그리고 지금 실제로 계속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그런 기대감 때문에 미국 주식시장은 지금 잘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있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에 이 광고주들이 계속해서 이탈을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광고주들이 이렇게 계속 이탈을 하다 보니까 트위터가 진짜로 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또다시 트위터는 무료 광고 판촉 행사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트위터에 와가지고 광고 좀 우선 하라는 그런 소리죠. 무료라도. 트위터는 일론 머스크가 인수를 한 뒤로부터 더 악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트위터 진짜 망하는 게 아닌가 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또 일론 머스크 하면은 테슬라 아닙니까? 테슬라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테슬라가 또 최근 들어가지고 전기차 가격들을 엄청나게 대폭 인하를 하지 않았습니까? 뭐 20% 최고 20%도 인하를 하고 거기에다가 7,500달러의 정부 보조금까지 받는다고 하면은 거의 2만 달러, 몇몇 모델은 거의 2만 달러까지를 할인을 받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테슬라는 어제 한 1% 정도 이렇게 하락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테슬라보다 더 심각한 기업들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GM하고 포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GM하고 포드에서도 전기차 생산을 이제 엄청나게 하겠다라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테슬라랑 이렇게 경쟁을 해야 되는데 테슬라랑 경쟁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테슬라가 엄청나게 가격을 다운을 해버리니까 GM하고 포드가 지금 뭐 난리가 아니라고 하네요. 그래서 GM하고 포드는 어제 5% 넘게 폭락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GM하고 포드뿐만이 아니라 현대자동차도 지금 큰일 났습니다. 현대기아 자동차도 이 전기차를 굉장히 많이 생산을 하고, 그리고 정말 잘 만든 전기차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가격 경쟁력에서 테슬라랑 진짜 경쟁이 안 됩니다, 지금. 테슬라가 이렇게 엄청나게 가격을 인하를 하고 거기에다가 정부 보조금까지 받다 보니까 경쟁 자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대 기아 자동차도 큰일 났고, 그리고 포드하고 GM 자동차도 지금 큰일 났다고 하네요. 테슬라를 따라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지금 겉으로는 뭐 테슬라가 큰일 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진짜 큰일 난 기업들은 다른 자동차 기업들이라고 해요. 테슬라랑 경쟁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지금. 과연 테슬라가 이 전기차 시장에서 또 전부 다 잡아먹고 또 승승장구를 할지
아니면은 이렇게 가격 인하를 하게 되면서 수익률만 이렇게 나빠지게 되는 건지 계속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가지고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좀 악재가 계속해서 이제 많이 터지지 않았었습니까? FTX도 이제 뱅크럽시하고, 그리고 수많은 이 암호화폐들도 계속 가치가 하락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는 계속해가지고 해고를 하고 났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최근 들어서는 이 크립토닷컴 있지 않습니까? 크립토닷컴에서는 직원들 20% 정도 해고를 하겠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비트코인을 본다고 하면은 이 암호화폐에서 가장 대장격인 이 비트코인은 최근 들어가지고 주식이 계속 랠리를 하다 보니까 어제 또 엄청나게 상승을 하게 되면서 드디어 2만 달러를 다시 돌파를 하게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암호화폐 비트코인은 진짜 주식이랑 잘 쫓아갑니다. 주식이 계속 오른다고 하면은 비트코인도 계속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미국 이 코로나 바이러스 현재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어제 단 하루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19,000여 명 정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193명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통계치에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써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1억 348만 명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 환자의 총 수는 112만 5천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미국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우세종 있지 않습니까? 이 우세종이 이 새로운 오미크론 변이인 XBB 1.5가 되겠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직까지는 우세종은 아니지만 지금은 대략 한 43% 정도 XBB 1.5가 거의 대부분 걸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조만간 우세종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본다고 하면은 모더나하고 이 화이자를 가장 많이 접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얀센, 이 잔슨앤잔슨에서 만든 이 잔센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이제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생산을 감량을 하기로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중국을 본다고 하면은 계속해가지고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도 이렇게 축소해서 보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사망자들 수도 말도 안 되게 축소를 해서 보고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드디어 제대로 된 통계치를 내놨다고 합니다. 통계치를 내놨는데, 지난 한 달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중국 내에서 사망한 자들의 수, 그런데 병원에서만 사망한 자들의 수를 이렇게 통계치를 내놨는데 지난 한 달간 6만여 명이나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병원 내에서 사망한 자들의 수가 6만여 명이나 됐다. 한 달 새에 이렇게 또 통계치를 중국 정부에서 내놨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런데 이것이 병원 내에서만 사망한 자들의 수를 이렇게 내놓은 것이지, 병원 내가 아니라 그냥 집안에서 사망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 집안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가지고 이 사망한 자들의 수까지 만약에 포함을 한다고 하면은 엄청나게 늘 거라고 하네요. 어쨌든 중국 정부에서는 계속해가지고 비난을 계속 받다 보니까 제대로 된 통계치를 내놓기는 내놨는데 병원에서만 사망한 자들의 수만 이렇게 내놨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엄청나게 많이 사망을 한 거죠. 지금 중국은 실제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가 엄청나게 많이 급등을 했다가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을 본다고 하면은 이 감염자들 수도 이제 조금씩 내려가고 있기는 있다고 해요. 중국도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극복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또 일본에 대한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일본은 최근 들어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가 계속해서 급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급등을 하다 보니까 사망자들 수 있지 않습니까? 사망자들의 수도 계속해가지고 신기록을 써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어제 일본의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한 13만 명 정도 나왔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사망자들 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일본의 코로나 바이러스 어제 1일 사망자들 수는 503명이 나오면서 역대급으로 많이 나왔다. 사상 최대로 많이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일본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들 수가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이기 때문에 일본에 계신 분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계속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이 전쟁 소식을 본다고 하면은, 전쟁은 오늘로써 325일째가 지금 지나고 있고요. 그러면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드니프로에 미사일이 떨어져가지고 아파트 한 채가 지금 무너져가지고 5명이 사망을 하고, 그리고 계속 이제 구조 작업을 하고 있고 15명 정도가 지금 구조를 한 상태다라고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이거 이외에도 키이우하고 이 하르키우 인근에 있는 인프라스트럭처에 계속해가지고 이제 포격 미사일 같은 걸 날려가지고 파괴를 하고 있다라고도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최대 격정지인 이 솔레다를 본다고 하면은 우크라이나에서는 우리가 아직까지는 통제를 하고 있다. 하지만 계속해가지고 격전이 벌어지고 있다라고도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솔레다라는 곳은 계속 이렇게 격전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에서는 러시아 측에서 우리가 통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우리가 통제를 하고 있다고 하고, 어쨌든 여기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엄청난 격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에서는 이 우크라이나에다가 챌린저 2라는 이 전차를 보내기로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12대 정도 이 제대로 된 이 챌린저 2 전차를 보내준다고 합니다. 서방 국가에서는 주력 전차 지원은 이제 첫 번째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헤르손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헤르손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은 다시 우크라이나 손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헤르손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러시아가 이렇게 점령을 하게 되면서 8개월간 러시아 손에 있었거든요. 러시아로 이렇게 손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우크라이나 시민들을 엄청나게 고문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 헤르손에 살고 있었던 주민들이 지금 인터뷰를 하고 나섰는데 엄청난 고문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뜨거운 물에 팔팔 끓는 물에 이렇게 손을 넣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손톱을 뽑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여성들은 옷을 전부 다 벗기고 구타를 했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말도 안 되는 고문이 계속 이루어졌었다고 하네요. 진짜 전쟁은 지옥입니다. 지옥. 생지옥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이 전쟁 범죄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제대로 된 죄를 달게 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전쟁 좀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